혹시 요즘 정치 보면서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은요, 아마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아예 정당을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기업하고 전문가들로 채워서 국회를 운영하자는 정말 급진적인 정치 개혁 청사진입니다. 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정당이 아니라 기업이 국회를 운영한다고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개혁안의 심장부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고 싶길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처방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현재 시스템에 대한 진단이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제안은요, 지금의 정치가 그냥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 직전의 위기 상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아주 신랄합니다. 5,000년 동안 인류는 정당 정치를 시도해왔지만 그건 그냥 천하고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다. 와, 정말 강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안은 지금의 정당 정치가 근본부터 잘못됐고 이건 뭐 인류 역사 내내 실패만 거듭해온 시스템이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시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문제 삼는 게 바로 이 소모적인 양당 체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대 정당들이 마치 카르텔처럼 서로 짜고 기득권을 지키고요. 맨날 싸우느라 국가 발전은 뒷전이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법들은 오히려 해로운 부작용만 낳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내놓은 대안, 그 새로운 청사진은 대체 뭘까요? 해결책은 아주 근본적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판을 아예 새로 짜자는 거죠.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부터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국회에서 아예 직업 정치인들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럼 그 300석은 누가 채우느냐? 바로 우리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세 개의 축. 첫째, 시민 부문의 전문가들. 둘째, 대기업. 그리고 셋째,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 중견기업.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죠? 전체 의석 중에 40%, 그러니까 120석은 다양한 분야의 비정파 전문가들이 맡고요. 나머지 60%를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이 각각 30%씩, 90석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정치 이념으로 싸우지 말고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나라를 이끌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여기서부터가 또 흥미로운데요. 법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른바 삼원체제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회를 세 개의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대기업 대표들이 상원,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원, 그리고 시민 전문가 그룹이 하원을 구성해서 각자 딱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거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정말 독특해요. 자, 첫 단계, 기업들, 그러니까 상원과 중원이 현장에서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이디어와 필요성만 제안합니다. 법을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원이 이 제안을 받아서 실제 법 조문으로 꼼꼼하게 법안 초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엔 중원과 상원이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거죠. 어때요? 아이디어를 내는 곳, 법을 만드는 곳, 최종 승인하는 곳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죠.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설계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국회에서 정당 정치라는 걸 아예 뿌리 뽑아버리자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지금 시스템입니다. 정당 기반 선거, 정치 카르텔, 마쿠거래, 권력을 위한 직업. 반면에 제한된 시스템은 어때요? 부문 기반 임명, 독립적 입법부, 투명한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직으로서의 봉사. 진흙탕 싸움판을 각자의 전문성과 명예를 건 봉사의 장으로 바꾸자는 비전인 거죠. 바로 이 말에 핵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국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명예직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더 이상 권력을 쫓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명예로운 의무로 그 위상을 되돌려 놓자는 겁니다. 그럼 정당은 아예 해산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정당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국회의원 후보를 낼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순수한 사회단체로 그 역할이 완전히 축소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파격적인 시스템이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일종의 안전장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제도인데요. 어떤 법이든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예 기간을 둬요. 왜냐? 그 시간 동안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또 보완하라는 거죠. 굉장히 신중한 접근법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더 있습니다. 국회는 어떤 외부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운 진정한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요.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공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 제한 자체가 완벽하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당이 사라진 국회, 과연 오늘날의 끝없는 정치적 대립과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멀리 나아간 급진적인 이상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